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시기 유형을 묶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의 유형만으로도 벅차다. 전략적으로 시기별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잘 보시면 건국대 유형의 기초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응용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건대 유형의 기초 디자인의 기본기를 배우고 기본편, 응용편을 수업을 배워서 저기 보이는 학교들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기본형이 보이시는 이 그림이에요. 건대 합격생 그림이고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그림의 형식입니다. 이게 바로 기초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216대 1을 뚫은 합격생 재현작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과기대 유형이고요. 발상형이 있고 사고형이 있어요. 과기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경기대, 가천대 이렇게 있고 좀 전에 봤던 그림하고 어머니 많이 다르죠? 네, 이건 뭔 그림이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서면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주제 가지고 해석하는 그림입니다. 네, 이런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유형.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기초 디자인입니다, 어머님들. 이게 사고나 발상이 아니고요.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 안에 이렇게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거기 그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한양대와 성신여대는 기초 디자인이긴 한데 좀 부담스럽게 2장, 3장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3장이고 2장입니다. 서면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그림들이고요. 자, 여기 서울대 유형이에요. 서울대 유형은 조형발상, 종합형의 어떤 시기의 수업들이 있고 국민대, 시립대, 서울대, 한예종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그림들이 서울대와 국민대 그림이에요. 네, 보이시죠? 나중에 그림 얘기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사고 발상 유형인데요. 세종대는 이번에 기초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묘 유형은 고대, 중앙대, 이화여대, 개운여대 있습니다. 네 학교. 뭐 예를 들어서 서묘 전문 학원들도 따로 있고 이대만 보내는 학원들도 전문적으로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점수가 높아야 되고 고대도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시기 비중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학교들은 성적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서묘라는 시기 한 과목을 보죠. 그런데 과연 이 대학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원 가가지고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문제고요. 이제 주요 학교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학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저기 대상은 그 브로셔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 이게 지금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인쇄해 드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합격한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대 저희가 최종으로 합격했던 학생 그림입니다. 저희 학원. 자, 지금 보시면 자, 새의 특징을 관찰해서 그려라. 첫 번째 문제 그렸죠. 새 2마리. 자, 두 번째는 단순한 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동작을 그려봐라. 여기 보이시죠? 새의 다양한 동작을 그렸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도형의 형태를 이용해서 새를 한번 표현해봐라. 세 번째, 새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위에 그렸던 그림들의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렸는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최종적으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 그림이고요. 보시면 우리 아이가 평소에 새를 그린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새를 한 번도 안 그려봤다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새가 다양한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야 돼요. 난 새도 본 적도 없는데 새의 동작까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건 아니죠.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미술학원 다녀서 암기된 그림, 그 유형화된 그림들을 배워나가면서 저런 그림들을 그릴 수 없다는 거죠. 국민대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돈 좋아하시죠? 네. 돈 나왔습니다, 돈.
10,000원짜리 지폐가 인쇄되어서 나왔어요. 10,000원짜리 지폐. 주어진 출제 이미지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서 공간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요소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변형하여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안에 그려진 사실적인 표현을 쓰고 이 안에 있는 형태들을 변형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국민대 문제였고, 색상은 자유롭게 사용해라. 그 다음에 지폐 안에 문자, 숫자, 기호, 문양도 사용 가능하다. 숫자는 조합할 수 없다. 종이는 가로로 사용하고 채색 도구는 파스텔을 제외한 연필, 색연필, 수채화 물감만 사용하세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합격한 그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없는데 세종대왕과 10,000원짜리에 있는 어떤 요소들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구성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잘 그렸네요. 네. 자, 방금 봤던 게 국민대 문제였어요. 자, 지금 보는 문제는 이제 건대 문제입니다. 제공된 사물의 조형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은 산업디자인과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액자를 분해하고 그걸 가서 공간을 표현하라. 그 다음 위에는 공예과 문제고요. 공예과는 향수병과 악보를 가지고 그 다음 초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텍스타일은 이렇게 접는 종이 펴진 형태와 그 다음에 저렇게 꽃 모양처럼 생긴 저 형태를 줬습니다. 이 텍스타일은 소재가 다 흰색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흰색을 칼라를 자기가 배색을 해서 칠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였고요. 별하고 저렇게 접혀진 종이, 잘려진 종이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저걸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였어. 자, 다른 유형이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어떤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교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학교도 다양하고 실기 유형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실기 유형들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합격자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학교를 많이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어떤 기초 디자인 어떤 실기 유형과 그 다음에 기초사용 유형들을 골고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내용.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모든 실기 위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한마디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소재를 줄 테니까 이 소재 가지고 땡땡땡을 표현해봐. 잘 표현하면 합격시켜줄게. 이겁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소재를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그 소재를 잘 관찰하고 있나, 얘가 눈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재수생들 지도해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떨어진 이유. 제가 그 사진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줘서 이 안에 소재를 그리고, 자, 이거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애들이? 재수생들이? 재수생들은 떨어진 애들이에요. 어머님들. 자, 사진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이 비스켓 주고 한번 그려볼래?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비스켓을 딱 한번 보고 그 다음 자기가 알아서 그립니다. 이렇게 90%에 가까운 학생들은, 재수생들은 다 그렇게 그려요. 관성, 습관, 그 다음에 그림의 스타일, 학원별 스타일. 학원 스타일이라는 게, 어머님들 학원의 그림에 대해서 나는 스타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학원에는 다양한 그림 스타일, 학원별 스타일이 있어요. 저희 디자인고는 학원 그림 스타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 스타일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이 원하는 그림 스타일로 바꿉니다. 다른 학원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비스켓을 보고 여기 글씨도 안 적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스켓에 보이는 빗살 무늬도 안 그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종이컵을 줄 테니 땡땡땡을 표현해봐. 이거잖아요. 종이컵을 줄 테니까. 자, 종이컵을 줄 테니까 땡땡땡을 한번 표현해보자. 조건에 의한 해석인데 기초사용이에요. 종이컵을 가지고 슬픔을 표현해보자 라고 주제가 나왔어요. 자, 일회성이라고 아까 누가 어머님 얘기하셨죠?
쉽게 버려진다. 이걸 가지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형적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종이컵이 쉽게 버려졌어. 아까 누가 구겨진다고 하셨죠? 구겨졌어, 종이컵이. 그런데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됐나요? 종이컵에 발자국이 찍혀져 있고 그 종이컵 안에는 흰색이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 묻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입술 뭐 묻는다? 그 종이컵 안에 슬픈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형태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지자는 뭘까요, 어머님들? 조건에 의한 구성입니다. 자, 제가 조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이컵을 줬어요. 정면, 평면, 그 다음에 정면, 평면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보라고 했더니 조건이 들어갔죠. 종이컵을 바라보는 정면의 형태와 평면적인 모습, 입체로 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좀 전에 아까 시점에 따라 눈높이가 바뀐다고 하셨죠. 그걸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평면으로 그려라. 그럼 종이컵을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평면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을 찍거나 구기거나 말거나 접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자 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게 해서 건축물을 디자인해봐라. 이런 겁니다. 예, 사고자 하는 문제 중에 유형들이 많은 게 있는데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기 있는 형태적인 특징들을 이용해서 원기둥의 형태의 특징들을 이용하고 찍거나 말거나 해서 접거나 해서 건축의 어떤 형태를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조건에 의한 발상에 있는 발상 유형들이고 또 발상 중에 이런 거 종이컵과 제가 주제 하나 들어볼게요. 종이컵과 여름. 자, 주제 나왔습니다. 자, 내가 종이컵을 줄 테니 여름을 표현해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종이컵에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 중에 아까 전 어머니께서 누가 뭐 담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종이컵은 뭐 담아요? 물 담죠? 그 시원한 여름의 물의 이미지. 예를 들면 종이컵 안에 바다를 담았어요. 됐나요? 이건 조형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내가 이 발상이라는 주제를 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유형들을 푸는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는 이 수업입니다.